안녕하십니까.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의 김남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근대 중국의 중서의 회통학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서의 회통학파라는 말은 근대의 중의학과 서의학의 중국의 경우입니다.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중의학의 발전을 기하고자 노력한 학술 유파, 다시 말해서 학파를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외국에서 이제 받아들일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의학적인 이론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서양의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이론을 개발하고 그것을 서로 융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사실 서양의학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경험의학으로서 자연과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의학으로서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근대 실험의학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특히 외과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서양 의학이 중의학하고 견주어 봤을 때 많이 발달한 의학이라고 말하기에는 뭐 견줄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그런 면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19세기 중엽 이후에 서양 의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물론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선교 의사들에 의해서, 선교사이면서 의사인 그런 서양 의사들에 의해서 들어와서 중국에서도 뭐 의학교가 만들어지고 또 병원 같은 것이 이제 서양식 병원들이 건립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명말 청초에 이미 서양의 영향은 있었죠. 그 뭐 방이지라는 사람, 서광계, 뭐 왕강 이런 분들이 중국에서 명나라에서 청나라 때니까 한 17세기 경 되겠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서양의학의 어떤 그런 그 자연과학적인 뛰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서양의학은 이제 질측에서는 자세하나 통기에서는 서투르다. 다시 말해서 이 질측이라고 한다면 해부학 같은 어떤 그런 그 경험의학,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해부적인 그런 요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통기라는 것은 일종의 기화학설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중국에서 뛰어난. 그러다가 이제 당종회 선생이 나타나면서 서양의학의 어떤 그 구체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그것에 대한 회통이라는 같이 소통을 해서 그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식의 어떤 사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19세기 말까지 이제 활동을 당종회 선생이 하시는데, 이분이 쓰신 책들을 보면 그 중서 회통 의경정이란 말로, 중서 회통이라는 말을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사용하는데, 중의학과 서양의학이 회통한다, 이런 회통을 한다는 건 서로 소통한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5개 종류의 책들이 있는데, 이 책에는 전부 다 서양의학에 대한 내용들, 뭐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를 합쳐서 중서, 회통, 의서, 오종이라 해서 5가지 종류의 책들을 모아서 만든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패문이라는 사람이, 주패문 선생도 그 중서의학의 어떤 회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 보면 책이 나오죠. 중서 장부 도상 합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중의학하고 서양의학의 어떤 장단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위에 보면 이제 중의학은 정국리라고 했죠. 이치를 탐구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조루 경물에서는 졸렬하다. 이 얘기는 이제 경물이라는 건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경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과학이라는 뜻이죠. 서양의학은 이제 경물에는 뛰어나지만 국리에는 약하다. 다시 말해 이치에 대한 탐구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약하고, 서양의학은. 그러나 이제 자연과학적인 그런 실험적인 그런 방법 같은 거는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운철조 선생이 나오죠. 운철조 선생은 군경 견지록이라는 어떤 이런 책을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중의학의 어떤 내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경을 연구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양의학의 장점을, 중의학은 마땅히 서양의학의 장점을 흡수해서 자신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 중의학의 장점인 내경 중심의 어떤 그런 의학적인 이론, 그런 거는 우리가 잘 계승해가지고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석순 선생은 여기 뭐 의학 충중 참서록이라는 책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일종의 이야기, 이제 의학 혁명가라고
이 장석 선생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학혁명가라는 건 중의학의 이 서양의학의 어떤 그 장점을 아주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서양의학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중의학의 이론을 해석하는 어떤 그런 시작을 연 분이라고 말하죠. 특히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이제 혈액순환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중의학에서 맥진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어떤 그런 그 시도를 하신 것이 아주 이분께서 하신 그 어떤 연구 중에서 중요한 연구라고 말합니다. 그 질병에 대해서도 뭐 중의학하고 서양의학의 어떤 본초학적인 이론을 무조건 이제 그 서양 약물과 한양 중의학 약물 자체를 갖다 서로 대대적인 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를 결합해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